25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논어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책도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논어를 읽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읽는 논어는 특별합니다. 50대에 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 50대에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연히 접한 낡은 논어에서 예상치 못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가까운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먼 미래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도 좋지만 무한한 미래 가능성의 잠재가치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2500년 전부터 목표와 꿈과 비전을 지니고 살아야 그나마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다고 근심과 걱정이 바로 사라지진 않지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이면 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은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처음이라서 미숙해서라는 핑계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50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은 용기입니다.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99가지는 없애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50의 독서와 50의 학습과 50의 논어가 진짜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의혹이 없었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사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삶인가를 두고 고민합니다. 50이 되면 경제적인 안정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50이 넘고 환갑이 지나도 불안한 직업과 들쭉날쭉한 수입에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50대의 공자가 이룬 지천명을 우리는 60에 이루어도 늦지 않습니다.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문제 없습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3세부터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헛헛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50도, 60도 모두 희망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흔히 40이면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낍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이 되어서도 미움을 산다면 그 인생은 더 두고 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40이 되도록 타인에게 미움받을 짓만 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별 가망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어에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공자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 역시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누군가를 이유 없이 자주 헐뜯는다면, 누군가를 반복해 욕한다면,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릴 줄 모른다면,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면, 자기의 편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늘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하지 못함을 용기로 생각한다면, 남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밝히는 걸 정직함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고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어른다운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경우일까요? 나이 40이 넘도록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퇴직하라는 회사의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늘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마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타인에게 받는 미움보다 더 치명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50이 다 가기 전에 60, 70, 80을 빛나게 할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50이 다 가기 전에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돈으로는 반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먼 곳의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재화만사성,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1순위, 가족은 2순위, 내 꿈은 3순위가 되어 나이 50을 맞이했습니다. 50이 넘으면 재화만사성이 아니라 가화만사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하기는 하겠지만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오래된 격언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죽을 것 같이 보고 싶어 결혼한 사람도 수십 년 화목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지켜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그동안의 불효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재화 반사성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었다는 걸 나이 50이 되면 알게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월급이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걸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허가 찾아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돌아서면 후회하지만 돈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힘없이 삶을 되돌아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 그것만을 걱정한다. 효는 일상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이다. 나이 50이 넘으면 문상 가는 일이 부쩍 많아집니다. 50은 자신의 천명을 아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천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자식이 먼저였던 부모였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자식은 부모가 늘 먼저가 아니었음을 깊이 후회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첫 번째 걱정은 자식 걱정입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몸을 보존하는 게 부모에겐 첫 번째입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드신 부모를 가까이서 모실 자식이 없다시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든 부모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매일매일의 삶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젠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외롭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게 일상이 되어 갑니다. 내 부모도 마음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고 가장 생생해야 했던 지난 20년의 시간이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왔던 그 길에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50이 되도록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돈을 따라 뛰었던 지난 20년이 도리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 이제 방향을 고민해 봅니다. 숨막히게 달려온 경쟁의 시간,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의 목표를 생각해 봅니다. 50, 60을 넘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해도 미래의 희망을 꺾을 만큼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일과 연봉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었다면 퇴직은 기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로 마음껏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만족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조금 더 장기적인 일에 집중해 보세요. 화려한 성공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90까지 산다면 50, 60은 그렇게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혹여 지금까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온 30년만큼이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교수의 회고록처럼 큰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기 때문이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기술. 세상에 그 누구의 인생도 헛되지 않았듯 그 어떤 경력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길로 들어서 원하는 걸 얻고 원하는 힘을 얻어 사는 것도 좋은 인생이지만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고 또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가치 있는 걸 만들면서 힘을 얻진 못했지만 행복과 지혜를 얻었다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의 삶이 모두 다르지만 우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공자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에 몰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하느냐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일관되게 걷는다. 이른이 넘은 공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그것을 단 두 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충과 서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일관된 도를 충과 서로 요약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는 충심을 다하고 타인에게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충은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한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서는 여심으로 상대와 내가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온유한 외강뇌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뼈 빠지게 노력하고 살았지만 누구를 위해 산 것인지, 당당하게 살았지만 누구를 위한 당당함인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지만 정말 그게 다인 건지, 50을 살았는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 어떤 것도 정의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50에 조급하다는 건 희망입니다. 50에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한다는 건 그것 이외에 대부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관성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건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50은 시작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어떤 일을 50부터 70까지 20년 동안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50부터 90까지 40년을 한다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을 하기에 50은 정말 최고의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선택에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